자, 오늘도 강한 상승이죠. 자, 여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1400포인트에서 무조건 매수다. 1500포인트에서 닥치고 매수다.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 지금 1700에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매수 관점은 뭐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가 어제는 장 초반에 매수를 자제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아침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차익 실현도 고려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아시아 강한 상승의 이유가 대충 나왔습니다. 뭐라 나왔습니까? 코로나 둔화 조짐의 주요국 증시 강세. 요거 제가 예고했던 부분이었죠. 코로나라는 것이 감기인데 감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더라. 또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점차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이고, 확진자 추세가 둔화되면은 주가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매수세 많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 그러죠. 동학개미들이 급속히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학개미의 시장 유입하면서 굉장히 빠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연일 지치지 않는 상승세. 제가 오늘 아침 그 시황 시간에서는 20일 이평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뭐 말씀드린 대로 20일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 21선에서 저항이 많을 거예요. 저항이 많을 텐데,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코로나 둔화 조짐의 아시아 각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니케이가 0.78%, 뭐 많이 상승도 아니네. 중국 상해 지수가 0.58%, 뭐 많이 상승도 아니네. 자, 홍콩 항생 지수가 1.46%, 요건 좀 상승이다. 요거는 좀 낮다. 대만의 자치엔 지수 1.17%, 요것도 좀 나은 편이죠. 한국의 코스피가 1.4% 정도, 1743, 요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왔네요. 요렇게, 아시아 증시가, 요렇게,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또,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로 좀 연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좀 강세로 가야 되겠죠?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자, 쓸데없이 너무 내려왔으니 좀 강세로 가야 되겠죠. 자, 중국 상해 지수의 모습들도 나오고요. 또 일본의 니케이 지수,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모습 보이는데, 자, 코로나가 약간씩 조금씩 물러날 뜻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가장 강하게 상승한 쪽이 남북주입니다. 남북주가 코로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뭐 그것이 아니라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강력한 재료가 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 이것이 강력한 재료가 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로 계속 올라가던 진단키트 쪽은 오늘 조금 밀리고, 발텍메드가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들. 우리 방의 종목이었던 화일약품은 오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만은 21%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우리가 47%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의 상승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양 좋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모양이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전체로 그렇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의 흐름들 괜찮고, 또 대형주들 뭐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아요. 현대차도 괜찮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건 이제 우리 남북 경협주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둘씩 재료도 살펴보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나온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코로나는 다 아시겠지만, 국내 코로나는 오늘 이제 오늘 게 안 나왔구나. 오늘 게 아직 안 올라갔네. 오늘 조금 늘었는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거 아직 안 올라갔나? 아까 건데, 일단 뭐 글로벌적으로 좀 보고 넘어갈게요.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코로나 사태를 좀 보고, 국내 거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갱신이 됐을 수 있으니까. 자,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000명. 뭐 미국은 창궐이에요. 창궐 말 그대로 창궐인데, 자, 이탈리아가 4,000명이죠. 4,000명. 6,000명, 7,000명까지 가다가 4,000명으로 좀 약화되고 있죠. 이탈리아.
자, 스페인은 2,700명, 약화되는 추세이죠. 독일도 2,900명,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프랑스만 현재 4,300명으로 프랑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좀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요. 둔화되는 추세. 영국도 이제 2,000명대로 내려오고 있고, 이게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내일 모레로 가면서 점차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터키가 새롭게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의 그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미국은 뭐 창궐이지만 다른 나라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코로나의 피크아웃 가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코로나의 피크아웃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의 투자자들이 조금 안심하는 모습들. 이제 코로나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대응책은 엄청 강하게 내놨죠. 그말 바주카포도 나름이지 이렇게 단기에 강력한 바주카포가 나온 적은 드뭅니다. 아주 강력한 바주카포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시장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조금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 그 우리나라 코로나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오늘 전체가 대구만 봐볼까요? 100명 다시 위로 넘어갔는데, 대구에서 보면 대구가 지금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죠. 아까 코로나를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코로나 상황판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글로벌 적인 것은 봤고, 국내적으로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그래서 어제 100명 이하로 갔다가 다시 100명 위로 올라왔는데, 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125명이에요. 전체가 9,786명. 125명, 9,786명. 그러니까 어제 60명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125명대로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 요인을 좀 보자. 증가 요인이 이제 유럽의 상황과는 좀 달라요. 이런 요인들을 잘 봐야 되는데, 대구가 60명입니다. 60명. 대구 60명인데, 지금 대구가 제일 많죠. 나머지 보면은 경상북도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 경기도 13명 정도면 뭐 제압이 가능해 보이고, 서울은 24명 정도, 그리고 금역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인력이죠. 요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없어요. 인천이 6명 정도, 요거는 이제 해외 유입이 좀 많아서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 다른 쪽은 해외 유입을 빼고 나면은 뭐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구 60명이 좀 특별하다. 대구 60명 왜 나온 거냐라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 60명의 대부분이 말이죠. 대부분이 60명 중에서 55명이 60명 중에서, 대구가 60명 아닙니까? 60명 중에서 55명이 지난번에 요양원,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던 요양원의 위에 있는 대실 요양원인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제이미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겁니다. 55명이 제이미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는데 집단 감염이 됐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제 슬슬 마무리 국면이다.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집단 폐쇄시설을 대한 집단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그렇게 늘어난 것이지, 이제 어떤 사회적 감염,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가자 개성단. 드디어 이제 우리 책가사리님이 계속 외치더니만 드디어 개성공단 가는 겁니까? 자, 가자 개성공단인데, 먼저 개성공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책가사리님을 하기 위해서. 자, 가자 개성공단 책가사리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성공단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농업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농업주. 갑자기 농업주들이 상한가하기 시작했어요. 농업주. 경농, 아시아종묘, 효성, UMB, 조비, 이게 상한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철도주들, 푸른기술, 부산산업, 대아TI, 에코마이스터,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난티 일진석재를 비롯해서 요것들이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디에프 신흥 같은 개성공단, 가자 개성공단, 네.
도화엔지하고 유신 같은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고, 현대건설도 아까 10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죠? 그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조 살아있네. 남북조 안 죽었네.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남북조 안 죽었네. 경농 같은 차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뭐, 주가 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살살 올라오다가 한 방에 좀 뛰었어요. 경농. 그 다음에 아시아정묘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왔죠. 다음에 이제 푸른기술 같은 철도주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한 5일 정도 헤매다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부산산업 마찬가지고, 부산산업도 그렇게 바닥에서 헤매더니만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대아티아이 마찬가지입니다. 대아티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에크마이스터. 요거는 또 여러가지 또 재료도, 악재도 좀 있었죠. 또, 아난티. 정말 최악의 종목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될 뻔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쭉 올라오면서 오늘 상 마감해가지고 명예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명예 회복의 기회, 아난티. 또 대표 종목 일신석재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는 중이고요. 한창이라든가 이런 이제 개별 탄력주도 역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가자 개성공단, 그래서 인디F의 흐름들도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디F, 신원, 신원, 또 좋은 사람들 쭉 올라오고 있고, 뭐, 현대건설, 그토록 많이 기대했던 현대건설, 장중에 현대건설이, 20%까지 갔어요. 와, 현대건설 20%까지 갔다가 지금 매물 좀 맞고 내려왔는데, 현대건설 20% 간 것을 우리가 본 지가 없죠? 현대건설 20% 올라간 적이 있었나? 별로 없던 것 같죠? 자, 현대건설 20% 올라갔다. 아주 특별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삼육물산이 이런 종목들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북주 왜 올랐나? 오늘 대북주 왜 올랐냐? 요것도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대북주 왜 올랐나? 요거 보겠습니다. 대북주 올라간 이유. 대북주 올라간 이유 봐야죠. 대북주 왜 올라갔나? 지금 쭉 봤더니만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국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냐면은, 지난번에 말입니다. G7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제재는 계속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이 비난声明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담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북 담당이 이제 신설됐나봐요. 대미 담당. 북한의 대미 담당 국장이 신설이 됐나봐.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과 대화 의혹을 접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비난声明을 발표했죠. 그런데, 요 북한의 비난声明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3시간쯤 있다가, 바로 그냥 폼페이오가 북한 지도부와 마주 앉길 희망한다. 또 인도적 지원 직접 제안을 했다. 요것이 지금 재료가 된 거죠. 폼페이오가. 하여튼 뭐 북한이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비난했는데, 자,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미국과 대화 의혹을 접었다라고 맹비난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협상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 하면서 북한과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요게 이제 재료된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죠? 요게 재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북주 상승은 요런 이제 맥락이다 하는 건데, 요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쭉 그래왔지만 폼페이오가 대화 의지를 밝히면은 결국에는 뭐가 좀 이루어지더라. 또 지금 이제 북한이 굉장히 아쉽죠. 아쉬운 상황. 왜냐면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관광도 안 되고, 관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불러가지고 또 안 되고, 이거 참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 지금. 굉장히 힘들어.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사일이나 발사하고 지금 앙탈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가 대화하자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무르익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지금 북한이. 좀 이제 김정은이가 대화를 하자 그럴 때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예, 대화합시다라고 합창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건들이 조성되어서 아마도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여건이 좀 형성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단절된 가장 큰 이유는 핵 때문이 아닙니다. 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대가 요구예요. 대가 요구. 우리가 말이야 핵을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어. 그 니네가 핵을 갖다가 폐기하라 그러니까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얼마 줄 거냐. 1조 달러를 줘야 돼. 그러니까 1조 달러면 1000조인데 말이 안 되죠. 1억 달러 줘야 돼. 1억 달러.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결국 돈이 문제야. 돈. 어제 제가 무슨 프로를 보니까 뇌와 돈 요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뇌하고 돈과의 상관관계 나오는데 그 프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좀 돈이 풍족하면 창의력이 막 나온대. 근데 인간이 돈이 좀 쪼달리면 IQ가 100에서 90으로 내려간대요. 돈이 쪼달리게 되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뭐 프로 보니까 농부가 추수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IQ가 막 올라간대. 그냥 기분 좋으니까. 근데 농부가 보릿고개 때는 이게 막 IQ가 내려간대. 농부.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대요. 심지어 원숭이도 그렇대. 원숭이도 자기가 포도를 좋아하는데 자꾸 오이 주면은 열받아가지고 오이 막 집어 던져. 그리고 포도를 주는 원숭이는 굉장히 좀 활성화돼가지고 아주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아지고 잘하는데 오이 자꾸 주는 원숭이 2마리 해놓고 실험하더라고. 오이를 계속 받으니까 그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난 왜 오이 주는 거야 막 열받아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래서 지금 북한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만간에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이라서 아마도 그런 흐름이라서 조만간에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그냥 상상 추측이고 어쨌든 오늘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걸로 볼 때에 뭔가 있어. 이렇게 갑자기 이 남북주 농업주 4개가 상한가에 가고 철도주가 대거 올라가고 아난티가 지금 상 갈라 그래요. 아난티 곧 상 들어갈 것 같죠. 너무 내려왔잖아. 아난티 상 가네. 너무 내려왔잖아. 이런 흐름 보이는 것을 보면은 결국 뭐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폼페이오가 이게 강하게 대화를 얘기한 것은 분명 뭐가 있다. 또 하나 대한민국적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이라서 남북 간에 뭔가 주고받고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한국은 선거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북한에게 뭘 제의할 수 있고 북한은 또 그동안 이제 남한한테서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뭔가 이제 현 정부의 조금 우호적인 선거에 좀 우호적인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나 어떤 신호를 갖다가 발신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아마 오늘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자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방에서 지금 지난번에 활약품 우리 방에서 추천해가지고 급등 나왔잖아요. 활약품. 근데 이제 활약품이 이제 우리가 매수한 게 8,350원.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에요. 8,350원. 그 오늘 팔았어요. 12,300원쯤에 팔았는데 수익률은 47%. 지금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짭짤하게 수익 났죠? 짭짤하게. 47%. 제가 문자 보낸 거 안 보내줘도 되겠죠? 짭짤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교육주로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주. 오늘 교육주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놓쳤네. 아쉽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놓쳤지만 그 외에 우리 몇몇 우리 화일약품을 파는 대신에 또 코로나 관련주들도 좀 샀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하고 있다라는 것. 또 대표적으로 대형주에서 뭐 우리가 대형주도 합니다. 현대차를 단계 샀다가 팔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조선주도 단계 좀 매매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요즘 들어서 회원들 가입도 굉장히 많아요. 회원 가입도 제가 여러분한테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잘 얘기 안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폼페이오이기 때문에 남북쪽 급등하니까 회원가입도 잠시 말씀드리고 간다면은 뭐 그렇습니다. 자, 회원가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 관련된 내용들은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 회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향방송이 있어요. 시향방송이 있고, 시향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장중에 심루타 방송, 장중에 방송 듣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글쎄 뭐 여러분들 뭘 가입해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스마트 방송, 요거 좋아요, 원래. 스마트 방송. 이게 스마트 방송 좋은데, 요런 것들도 좋지만, 저런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시향방송은 꼭 가입을 해라, 시향방송. 시향방송은 이제 일단 가볍잖아요. 시향방송은 이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가벼우니까. 자, 시향방송은 보시면은, 이제 한 달 가입비가 11만원이거든요, 11만원. 그리고 두 달 가입비가 22만원. 이거 뭐 부담 없죠. 한 달 11만원, 두 달이 22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장전에 이제 방송하는 거죠. 장전 방송인데, 장중에 제가 문자로, 뭘 삽시다. 그런 얘기 해줘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격 같은 건 잘 제시 안 합니다. 살 때는 가격 제시 하는데, 팔 때는 그냥, 오늘 제가 화일약품 팔면서, 요 정도에서 매도합시다. 라고. 왜냐면 이제, 요 밑에 있는 132만원짜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잖아요. 그 때문에 뭐 자세하게 좀 리딩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목을 사자. 이 정도는 팔아도 좋다. 때로는 종목들 매도 사인도 안 내는 경우 많아요. 잘 올라가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매수 사인은 냅니다. 매수 사인은 냅니다. 그래서 요 시향 방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장 출발 전에 제가 쭉 장 출발 전에 요거 두 달에 22만 원이죠. 한 달에 11만 원. 장 출발 전에 제가 쭉 요런 종목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장 출발하고 나면 그 중에서 제가 주로 설명드린 종목들이 잘 올라가거든. 그런 종목에서 제가 요런 종목 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런 종목 삽시다. 가격은 한 얼마대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향방송만 듣더라도 여러분들 뭐 매매하는 데 도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하시면은 이 어려운 장에 좀 도움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뭐 무한히 올라가지는 않겠죠. 올라가다가 좀 압박을 받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 그러니까 1800의 돌파가 중요합니다. 21선 돌파를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좀 시도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1800의 돌파가 중요해요. 1800의 돌파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1950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1950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1950 전까지는 팔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고, 1950까지 언제까지 가겠냐. 넉넉 잡아서 2개월 내에 간다 그랬어요. 2개월 내에 간다 그랬는데, 지금 뭐 제가 2개월 내라는 것은 1400포인트 돼서 얘기한 거죠. 1400에서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쭉 올라와서 지금 1950까지 갈 거다 그랬고, 1950까지 두 달 내에 간다 그랬는데, 그 전에 갈 수도 있다. 그 전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은 많이 나왔고, 코로나만 좀 약해지고 나면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아직까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적극적 매수는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종목은 뭐 2차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주, 또 코로나 관련주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일단 차익 좀 내고, 단기 수익 좀 내고, 단기 수익 낸 거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종목들을 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도 사들어가고, 전기차의 삼성 SDI도 사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우리 그 반도체의 소부장주 이렇게 사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 분들 계속 보이고, 지금 이제 그거 말고, 현금 가지고 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요즘 많이 들어왔잖아요, 시장에.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 좀 수익 좀 내고, 그 돈 가지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1950 이후에 2000포인트에서 갈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하자.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서 여와 함께 이 대박장, 그야말로 인생에 한 번 오기 힘든 대박장에서 대박을 먹어보자. 제가 그랬잖아요. 1400, 1500 여러분 인생에 구경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는 구경 못한다 그랬죠? 정말 구경 못할 겁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조만간에 유럽이, 이번 주 내로 유럽이 좀 확연하게 확진자 감소하고 다음 주에 미국도 감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매수하는 열기가 솟아나고
대한민국은 이번에 집단 감염만 좀 조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인천여고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코로나 화이팅, 자, 코로나 퇴출 화이팅, 대박이다. 감사합니다.